네, 독림자유 발도르프 팟캐스트, 네, 발도르프 온에어 이제 2회차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학교 뒤편에 그 밤토리산이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은 이 집 안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네, 오늘은 그 편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작년에 편입을 했었던 가정이었고, 네, 오늘 오신 게스트 어머님도 편입 가정, 저랑 편입 동기, 네. 같은 학년. 네, 그래도 조금 선배님. 한 2달? 네. 네, 그래서 오늘 편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히 또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또 저희 어머님이 공교육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시고 지금은 퇴직을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심도 있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학년, 3학년 편입 네. 가정이신 우리 어머님 박수로 한번 모실까요?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얼마 전에 퇴직한 이귀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아이가 지금 3학년,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네. 와. 네. 아유, 너무 반갑고 또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편입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했었을 때 어머님이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났었어요. 뭐 같은 학년이기도 했었고 또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금 편입한 지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어떠세요? 지난 뭐 1년 느낌들이? 저희는 한 11월, 10월 이렇게 가을 방학 이후부터 이제 아이들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좋다, 재밌다 얘기가 나와서 주변에도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다만 일할 때보다도 뭔가 더 바쁜 삶이 저와 남편으로서는 더 바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퇴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퇴직을 했는데 왜 더 바쁘지? 막 이런 느낌? 네. 네, 우리 퇴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나요? 제가 일했던 학교는 예술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고 그 안에서도 연극영화과이고 그 안에서도 저의 전공이 이제 연극 연출 전공인데 연극에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네. 그 연극이라고 하면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연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뭐 무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텐데 보통 아이들과 그런 연극과 연기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은 연기 지망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그 중에 연출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무대 미술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생기는데 주되게는 이제 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학교예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편입으로 오시게 됐는지. 제가 연극을 학생들하고 하면서 보람되다 혹은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직업으로 삼았던 이유도 사실 연극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혹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내가 그 겉으로 그냥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몸에 담아야 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공부보다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발도르프 교육에서 연극을 그렇게 이제 어떤 중요한 시기에 한 학기에 걸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연극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여러 가지 막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사소한 질문부터 왜로 시작하는 어떤 시기부터 해서 근데 그런 어떤 궁금함 혹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동기 혹은 자극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충족될 수 있는 혹은 아이들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교육이
공교육에서보다 조금 더 아이에게 좋은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남편과 이렇게 늘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실제로 자라는 거를 옆에서 볼 때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시기를 더 지나서 놓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편입을 결심을 하고 보내게 됐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학부 때 교육과를 나와서 그 대안학교 수업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뭐 그때가 정확하게 발도르프였는지 뭐 다른 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또 이런 교육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이제 서칭을 하다가 우리 학교를 찾게 됐는데 네네. 어머님은 실제적으로 현직에 있으시면서 네. 이렇게 발도르프를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네. 뭐 어떤 알게 되신 뭐 통로들이 있으셨나요? 가장 가깝게는 저희 그 아이들의 조부모님께서 이제 교육에 관심이 좀 많으셨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뭐 2살, 3살 뭐 이럴 때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알아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된 건 아이들의 조부모님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첫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슈타이너 자서전이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을 책들을 권해주셨죠. 네.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네, 무지개 다리 넘어 막 이런 것들을 아. 네, 어머니께서 주셨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책들을 굉장히 일찍이 네,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런 책들을 네. 혹시 읽어보신? 네, 꼼꼼히는 아니지만 네, 대화를 위해서 아. 이거를 읽어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남편의 어떤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에 있으면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얘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거든요. 부모님들과.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네, 조금 더 듣게 되는 것들, 뭐 다른 교육에 관해서도 듣고, 어머님이 교육 쪽에 조금 일을 또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처음 접한 거는 그런 계기였죠. 네. 그러면은 사실 조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다 네, 하더라도 네. 아이의 학교를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야겠다. 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생각이 드셨던 계기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연극이라는 과목하고 접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겼었고, 사실 첫 입학 설명회는 저는 못 왔었어요. 저 일 때문에 못 왔었고 아이들과 조부모님과 남편은 왔었고, 두 번째 입학 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자 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심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 왔었는데 그때 와서 확실하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수업 시연, 네,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와서 보고 들으니 이렇게 아이가 공부를 하면 네,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억지로 뭐 머릿속에 그냥 담아야 되고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확실한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시간 였던 것 같아요. 저도 편입 과정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저희도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수업을 이제 공교육서를 받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원래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중학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이한테 학업적으로 너무 밀어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학원을 막 많이 보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학교가 정해놓은 커리큘럼 안에서 네. 아이의 어떤 속도나 발달과 상관없이 그냥 정해놓은 국가가 정해놓은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학업적으로만 이 아이에게 막 밀어붙이는 게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수업을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었던 사람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랑은 좀 다른 게 어머님은 이제 조부모님 막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대안학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발도르프였었던 것 같은데 해서 네이버 지도에 발도르프 치니까 저희 학교가 3km 이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입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네, 보니까 네. 이제 편입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 지원 원서를 내고 네.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죠. 막 학업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도 네. 아이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 어떤 캐릭터, 이런 고유한 어떤 색깔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교육을 네. 찾다 보니까 이제 발도르프를 선택을 하게 되었죠.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결국에 뭐 부모님들이 다 학업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밀어붙이시는 부모님들도 아이가 잘 살기를 바래서잖아요. 그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 같은데 제가 만났던 많은 학부모님들 결국에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뭐 부모라면 모두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결국에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버님 말씀하신 그런 뭐 그 아이가 가진 고유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혹은 그런 어떤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순간들을 계속 이렇게 겪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나갈 때 그 아이가 어떤 태도, 삶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을 사실 부모들이 계속 옆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뭐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뭐 계속 뭔가 판단을 해줄 수도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런 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걸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가치에 있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가지게끔 해줄 수 있는 교육이 발도르프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편입을 결심했던 거고요. 혹시 이렇게 아이들 편입 과정이나 네. 아니면 학교를 보내고 나서 좀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들이나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첫째 같은 경우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엄청 이렇게 단단히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더구나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독일로 가서 지내다 보니까 뭐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친구들을 사귀기엔 또 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그리워한 상태에서 다시 또 여기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뭐 그런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보내긴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는 날 이렇게 문 옆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되게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속으로 시겁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계기가 되어서 면접에 응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방학을 지내고 학교를 딱 처음 이제 등교한 날 저는 이제 막내 때문에 못 봤는데 남편에게 들었는데 그 첫째, 둘째 아이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그 친구들이 아침에 여기 앞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와 환영해 막 이렇게 모두들 소리 높여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렇게 딱 소름이 돋으면서 교실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실에 들어가서 앞에 친구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뭐 안녕 나는 누구라고 해. 일반적인 자기소개들. 뭐 드라마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앞에까지 나와서 입구까지 나와서 그렇게 다들 인사를 해주고 맞이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이 학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되게 저도 감동을 받았고 아이도 아마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저항했던 첫째가 첫날 딱 갔다 오더니 생각보다 재밌었어. 되게 시크하게 얘기를 했고 둘째도 재미있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장면들은 마음속에 크게 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그 첫째 아드님이 첫날 왔었을 때 아이들이랑 이렇게 무리지어서 아주 신나게 그러니까요. 그냥 원래 있었던 아이 마냥 그렇게 놀고 있어서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갈등이 있었나 보네요. 본인 마음에. 엄청나게 고집을 부렸거든요. 아침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등교 전까지. 근데 저도 되게 놀란 게 여기 지냈던 아이처럼 놀았다고 해서 한편으로 다행이고 한편으로 되게 놀랐죠.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신기하게. 근데 아마도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조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추석 연휴 시작될 때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에 그냥 이렇게 몇 번 놀러를 왔었어요. 학교가 어떤가 하고 볼 겸 그리고 아이가 사실 이렇게 곤충 잡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가을이었거든요. 지금 뭐 농작물 엄청 많잖아요. 가을에 메뚜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둘째는 여기 밤토리산에 그 알밤을 줍는 재미로 완전히 우와 너무 재밌어 이렇게 됐고 첫째는 막 발 한 걸음에 메뚜기들이 펄쩍펄쩍펄쩍 막 이러니까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가을방학 끝나고 처음에 등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있었던 아이처럼 놀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둘째 따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뭘 많이 이렇게 캐오더라고요. 산에서 들에서 뭐 이렇게 막 캐오고 가방에 넣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뭐 진짜 그런 거를 갈구했었던 아이 마냥 자연에서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다른 발도르프 학교들이 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도 독립이 제일 가깝기도 했지만 어떤 이런 자연이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몇 걸음 나가면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놀 수가 있었던 것도 저희 생각에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유치원에 결정할 때도 그 이전에도 뭐 막 아주 교육 철학 뭐 이런 것까지 물론 그것도 봤지만 적어도 유치원 생활에서 아이들이 자주 자연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 주변의 학교 중에서도
여기 독립을 생각하게 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 네, 산과 밭이 네, 네. 운동장이 앞에 있다라는 게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네. 뭐 저도 이렇게 2학기 때 편입을 해오고 방과 후를 하지 않아서 네. 그 자연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근 1년 가까이 오면서 겨울에는 그 저기 저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미끄럼틀, 얼음 미끄럼틀 해서 그러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한 바지도 한 두어 번 찢어먹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긴나들이를 가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자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바로 뻗어서 자고 하니까 학교에서 어떤 무언가를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스스로 아이가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자연 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게 네. 학교 주변에 이런 어떤 환경이라고 네, 해야 네,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우리 학교 자랑을 네, 조금 네. 좋은 점. 네. 지금도 우리 바로 네. 뒷산에 밤토리산에 그러니까요. 와서 아이들이 네. 직접 만든 그 오두막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다른 학교는 제가 뭐 많이 가보진 않아가지고 얼마나 자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립에는 확실하게 네. 자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너무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또 텃밭도 가꾸시잖아요. 텃밭 하죠. 그것도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그냥 배우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정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텃밭을 가꿔서 아이가 네, 분양도 해줘서 아이가 직접 뭔가를 심고 네. 내가 심었던 것들이 얼마나 자라는지도 좀 시시각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에 네, 좋은 네. 영향인 것 네. 같더라고요. 아이한테. 저희 첫째 아이 지금 아이들이 그 농사, 농사에 네. 주로 힘쏟는 해이잖아요. 학년인데 뭐 농사꾼이더라고요.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네, 완전 이제 까매졌고 초반에는 뭐 저희 아이만 좀 농아로 온 것 같다. 아직 패션이 멀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너무 새까맣게 탔고 아이가 그런 절기 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저희 달력에 뭐 막 하지 네, 이 정도 네, 뭐 절기 이런 것들. 것들만 알지 나머지 왕종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절기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농사의 어떤 땅을 얼마만큼 파야 될지 혹은 그것들을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뭔가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좋은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머님 이제 뭐 내후년인가요? 셋째도 저희 셋째 아직 멀었나요? 내후년인데 벌써 독립의 네. 친구 벌써 입학한 친구 마냥. 그냥 노래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큰일 났어요. 선행학습이 네. 돼가지고 네. 3학년 노래, 뭐 2학년 노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도 네, 같이 식사 기도 네, 이런 네. 노래도 이제 유치원에서 하던 노래가 아니라 독립의 네. 어떤 노래로 네. 같이 벌써 알고 있고 네, 네. 뭐 우리가 학교가 종교 학교는 아니지만 네, 어떤 그렇죠. 시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도 그쵸, 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되는 어떤 음식을 그냥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 감사함은 어떤 종교에서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도, 종교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노래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셋째도 이렇게 보낼 의향이 있으신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이미 보내야만 하는 그냥 본인은 스스로도 아, 네, 뭐 학교 일 있어서 저희 오잖아요. 토요일이나 네, 이럴 네. 때 자주 올 때 엄마 나 방과 교실 가면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럼 어떠세요? 좀 아이를 이미 두 아이를 보내고 이제 막내도 이제 보낼 예정인데 학교 보내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거나 네. 좀 아이를 학교에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부모의 어떤 마음의 상태?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여기에서의 어떤 수업들이나 혹은 활동들이 내 아이와 잘 맞을 건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 아이들은 이렇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의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할 거고, 이렇게 따님 같은 경우에 활동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잘 잔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사실 이 지금의 활동으로도 에너지가 부족한가요? 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내도 굉장히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고 잘 오히려 첫째, 둘째보다 셋째가 더 야무지게 여기에서 어떤 수업들을 즐기면서 잘 담아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요. 다만 부모로서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서 좀 보면 잘 버텨야 할 텐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시지 않나요? 왜 피식피식 웃으시죠? 잘 버틸 수 있냐?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퇴직보다 더 바쁘게 살고 계시니까. 네, 학교를 그만두고 언니 오빠 학교에서 만들기를 하고 있는 엄마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개를 했더라고요. 유치원에.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도 있지만 부모인 자신의 어떤 삶에 또 중요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인 것 같거든요. 뭐 힘들다 단순하게 그것만은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들을 나누고 그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서 뭔가를 읽어나가자면 같이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주는 영향도 크니까 잘 이렇게 그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오늘 단오제라서 우리 친구들이 저기서 이제 행사 이제 씨름을 곧 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를 보내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저희 딸 아이에 대한 관심, 어떤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애쓰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끼리 어떤 관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조금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그 나이 때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끼리 트러블이 있을 때도 그 아이들끼리 안에서의 관계를 이제 안에서 좀 해결을 하고 그거를 부모의 어떤 감정으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태도들이 저는 이제 공교육에 있을 때는 자꾸 공교육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친구들한테 좀 튀게 보이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좀 해야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저희 가정의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해서 쉐어를 할 때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수용적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양육에 관련해서도 이제 어쨌든 대안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교육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결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희가 학교를 여기를 이제 편입할까 말까 고민한 것 중에 남편과 굉장히 언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담임 선생님 그 8년 담임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1학년부터 8학년이 될 때까지 뭔가 이렇게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은 쭉 가게 되는 거죠. 그 한 분이 아이를 계속해서 같이 성장을 옆에서 이제 교육과 함께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왜냐하면 그 선생님 다시 말하자면
어느 선생님이 네. 그리고 잘 어떤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이 물론 학생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와 누구에게 어느 역할 맞춰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8년간을 같이 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는 잘 맞지 않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염려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또 생각했던 건, 저도 아까 전공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공생으로 3년을 만나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학교를 들어오는 시험에서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입학해서의 어떤 모습들, 가진 마음, 이렇게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연극을 해나가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3학년 졸업하고, 그건 졸업한 이후에도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고 소식을 나누는데,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지켜봐 왔던 입장으로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을 쭉 이렇게 한 분이 지켜볼 수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염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때에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분이 생긴다는 그런 든든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네, 저도 네. 담임 선생님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마음을 나누진 못했는데 정말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편입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가정방문을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네. 제 위에 아버님 세대에서 이제 그런 가정방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가정방문을 오셔서 이제 저희 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 딸이 그림을 막 그렇게 썩 잘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뭔가를 그리다가 멈칫멈칫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냥 그 위에다가 마음 편히 그려도 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마음이 좀 많이 그때도 많이 편해졌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지,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 네. 도와줄 것인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나 학교에 대한 어떤 입장, 네. 태도가 저도 네. 좀 더 편해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생 수가 이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요즘에 공립 초등학교에서 반 학급의 학생 수가 20명 안팎, 조금 많은 곳은 이제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곳은 25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한 선생님이 이 나이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교육을 할 때 어떤 영향과, 그다음에 저희 지금 독립의 학급 아이들이 10명 안팎 그렇잖아요. 15명 안쪽으로 일 때 사실 15명만 넘어가도 굉장히 좀 관심 갖기가 어렵죠. 힘들 수 있죠. 빈틈이 생길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수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인원수로 딱 정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10명 안팎 이 인원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훨씬 더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는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학급소에 아이들이 적당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 더 한 명 한 명 주의 깊게 보시고 또 그런 아이의 특성들을 부모와 이렇게 수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네.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네. 고민할 수 있는 게 네. 저 편입을 했었을 때도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장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그 매달 저희가 반 모임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반 모임에서 처음 반 모임에서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연극 수업을 할 때 뭐 다른 예술 과목에서도 글쎄 어쨌든 연기 수업을 할 때 뭐냐면은 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 아이의 어떤 목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꿈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나타나는 문제점들, 부족한 점이 어느 한 과목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노래 수업에서도 예를 들면 무용 수업에서도 연기 수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테크닉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독립에서 제가 처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반 모임에서 담임 선생님의 어떤 관찰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움직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여러 과목 종합적으로.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떤 학생에 대해서 한 학생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사실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뭐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이한테 굉장히 이게 뭐 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 선생님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선생님들께서 교육회에서 그것들 공유하고 다 같이 뭔가를 이렇게 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좋은 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보통 뭐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나 다른 뭐 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아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 네. 다양한 상황에서 살펴보고 네. 그거를 선생님들끼리 안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선생님이 교실 밖에서 못 보시는 것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들이 네. 있는 것 같네요. 요거 얘기만 하고 좀 맞춰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어머님께서 연극을 하신 이제 경험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연극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연극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프로젝트로 연극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 네. 이런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교육적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왜? 네. 아니, 그런 너무 것 이렇게 네. 네. 너무 제가 거창하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 너무 이론적인 답이 될까봐. 뭐 경험적인 것들도 네. 좋고요. 어머님이 현직에 있으셨을 때 네. 이제 아이들의 어떤 3년 동안의 연극을 통해서 변하는 성장들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인 교육, 네. 이런 연극의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건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그 연극을 접하는 사람의 그 시기에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감성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예를 들어 10살 때 뭐 어떤 작품을 읽고 같이 연극을 해봤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3살, 15살, 18살에 해보는 이 경험치가 다르게 축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연극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담겨지지가 않아요. 연극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깊게 이걸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내가 그걸 움직여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물을 내가 연기하기 위해서 혹은 작품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상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에 맞는 장면에 필요한 어떤 음악을 하나를 찾더라도 이게 하나의 어떤 감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명을 어떤 색을 쓸까 혹은 어느 각도로 할까 뭐 옷에 어떤 천을 해야 될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이 장면의 이 인물의 정서와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감각들과 조건들이 사실은 다 쏟아져서 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예술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 교육자인 저로서는 표현에 있어서 종합예술이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아이들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네? 아니요. 빠져들었어요. 네. 배역을 한 친구들이 자기 배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대사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왜 이런 대사를 했을까? 그리고 이 대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도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라는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의 사회성에 대해서도 또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루하게 그냥 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해보고 적극적으로 탐구해보면서 뭔가 지식을 얻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표현해내잖아요. 자기 캐릭터에 맞게. 그걸 하려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이런 연극 효과,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네,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실 너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어른이라고 한 나이, 성인이라고 한 나이가 된다고 해서 자기를 알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어떤지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 좀 거창하게 내가 가진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잘 연극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그런 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연극을 마지막에 8학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8학년 때만 하지만 여기는 1학년 때부터 그런 이렇게 발달 과정에 맞춰서 예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쏙쏙들이 요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8학년 때 이렇게 발현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연극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해봤습니다. 네, 아유 우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또 씨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어머님께서 뭐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사전 질문에 없었던 얘기인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발도르프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아직 발도르프 교육이 뭐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여유는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이
뭔가 이야기 나누는 거 혹은 뭘 준비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보아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뭐다라고 제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거기에 온 감각을 쏟아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그거를 중심을 잘 잡게끔 학생과 선생님과 부모가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그 정도가 지금의 편입해서 지금 제가 이제 아이를 보내면서 같이 청소든 느끼시는. 뭐든 하면서 네, 느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쪼록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아주 좋은 그래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네.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저도 또 정리를 나름 중간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와.